6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해마다 늘 온 국민의 굉장한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오늘 입법데이트에서는 교육 현장과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하고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이 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예.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이제 해오셨으니까 네. 또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한은 올 한 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 좋았던 쪽도 좋고요. 조금 더 아쉬웠던 쪽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19대 임기 시작하면서 네.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에게도 바른 정치, 서민 정치,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에 비추어 보면 네. 저희 당에서 을지로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예.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사회가 이제 갑을관계 이런 게 그 을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을지로위원회인데요. 네.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네.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네. 그런 것들을 감내했던 그 많은 을들이 저희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네.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네.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될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뭐 제 임기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안타깝고 아쉬웠던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저희 상임위와 관련해서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비정규직이 해마다 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네.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은 또 여성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공무집법이 그것은 이제 유기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희가 이제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 그것이 네.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역사 교과서 문제로 촉발된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시사를 이제 황우려 장관께서 하셨는데 네네. 매우 그 역사 의식 또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그런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진다는 그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또 그 부분도 매우 좀 안타깝고 앞으로 또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을지로위원회 신문고 센터장을 네. 하고 계신데 네. 을의 목소리가 감춰져 있던 것이 많이 드러나 있고 그분들의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들까지도 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셨다는 점에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의원님께 듣고 싶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네. 소개할 내용이 교육공무원법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인데요. 네. 아직 계류 중에 있는 이 두 가지 개정안을 오늘 소개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시죠? 네. 입법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네. 네. 이 두 법안은 서로 연동된 법안이기 때문에 네. 하나만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서 이제 네.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그 사립학교 이제 교사 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가 나온 거를 이제 살펴보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그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로 임용이 되었는데 그게 추후에 적발이 됐는데도 계속 네. 교사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교사라는 건 아이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야 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사인데 네.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가 되었고 그럼 원천적으로 이제 이것은 원인 무효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정한 비리의 그런 방법으로 교사가 된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선생님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본인을 그 임명해주는 임명권자한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다른 또 부정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런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네. 그것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 좀 명시를 해야 되겠다. 네.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시행령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그것을 좀 법안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네, 그렇죠. 저도 중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재단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선생님이 뭔가 좀 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기억이 발언까지 그거예요. 좀 네, 납니다만 네. 글쎄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재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닌데 왜 자꾸 일어났는지 너무나 선방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두 가지를 그렇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을 임명하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공개적으로 투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것을 하는 결정을 이사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학교법인 이사장이 그 이제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이 특히 또 이제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이 세요. 그러니까 임용할 수 있는 교사의 수는 제한돼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뭐 몇백 대 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제한된 경쟁을 뚫고 이제 임용에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리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그 사립학교의 경우에 이제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든지 뭐 그 뒷돈으로 뭐 거래를 해서 얼마를 주고 들어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그 동안에도 무수히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게 시행령으로서가 아니라 법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국공립 학교처럼 교사와 똑같은 네. 공무원의 직에서 이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교사를 지원하는 예비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했었던 모양입니다. 열심히 임용 준비를 해왔던 이런 예비교사분들이 뭐 이런 임용 비리 때문에 네. 어떤 불이익이 있었을까?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당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싶은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뭐 시험 점수가 높다거나 뭔가 그 공정한 절차를 밟았으면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것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임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학교 현장에서 또 비정규직 교사들, 기간제 교사들, 네네. 강사들 이런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교원들 숫자는 줄어들고 네. 비정규직 교사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임용을 원하는 예비 교사들은 이렇게 기간제나 이제 강사나 이런 식으로 또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또 교사로서 자기가 가졌던 꿈을 포기해야 되는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그렇군요. 계셨고요. 그럼 예비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뭔가 온당치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채용되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거 없죠. 없죠. 네. 하지만 차후에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교사들을 채용할 때 채용하는 방법을 이제 공개 전형으로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추후에 이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이제 교사로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고 또 사립학교에서도 이것을 준용하도록 네. 사립학교법도 동일하게 이 규정을 다시 개정안으로 만든 거죠.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가 됐다는 게 나중에 추후에 적발이 되면 교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까? 5년 동안 그 제한을 받게 되죠. 5년 동안.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처리하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있습니까? 법은 사실은 사립학교법이 10년 전에 이게 개정이 됐었어요. 네네. 그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교원 임용
전형을 이제 네. 공개 전형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아니 게 그럼 10년이나 계류 예. 중입니까? 아니 10년에 이제 처리가 됐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10년 동안 보완하는 법이 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명시적으로 네. 공개 전형으로 임용해야 된다는 것만 있었을 뿐 아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네. 그 이후에 부정한 방법이 적발됐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된다든지 이런 게 시행령으로만 있고 네.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좀 뒤늦은 감이 있죠. 지금 이렇게 그럼 처리 전망은 법령으로. 당연히 밝게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다 했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야의 그런 뭐 정책 입장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2월이나 4월 임시국회까지는 반드시 이것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 재단 쪽에서는 별로 사학재단 쪽에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요, 네. 사립학교가 네. 사실은 많은 부분 이 교사들의 급여나 학교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 국공립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사립학교에서 하지만 사립학교가 다 재단의 그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이렇게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 도리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에 그 기여하시고자 하는 사립학교 이사장님들께서도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시군요. 아침마다 전쟁인 거 확실하고요. 네. 준비물도 많고 숙제도 많고 하는데 이번에 그 살펴볼 법안이 학습 준비물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네. 개정안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사실 이 학습 준비물 법안을 만들게 된 것도 을지로위원회에서 문구점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법안까지 오게 됐는데요. 예. 이제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 네. 학습 준비물은 이제 학용품을 제외한 네. 예를 들면 뭐 음악 시간에 필요한 리코더라든지 네. 미술 시간에 뭐 점토, 뭐 찰흙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능과 관련된 수업에 꼭 필요한 학습 준비물이 있는데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네.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런 준비물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학교에서 그것을 이제 학습 준비물을 준비하는 그 시도 교육청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너무 평가가 좋고 네. 또 아이들의 그 학습권을 보장하는 그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이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와 문구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을지로위원회에서 또 그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네. 좀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학습 준비물이 아니라 뭐 생활용품이나 무슨 복사용지나 이런 것 같은 그 학습 준비물이 무엇이라는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고 또 학습 준비물에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네. 학교 그냥 운영비에서 학교장이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난 국감 때 전국의 학교들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네. 216개 초등학교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이 학습 준비물로 구분될 수 있는 구매는 한 34, 전체 100%로 하면 34%밖에 안 됐고 네. 나머지 부분은 뭐 학교의 그런 비품이나 무슨 사무용품, 생활용품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학습 준비물에 대한 그 범위, 네. 규모 이런 것이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영비로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자의적으로 책정하게 되니까 네. 예산의 명목으로 학습 준비물이라는 특정한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학습 준비물은 아이들에게 그런 무슨 집안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학습 준비물을 가져올 수 있고 못 가져오고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교육의 기회가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학습을 네. 그 단위 그 과목 해당하는 그 학습에 대해서
잘 하자는 취지로 학습 준비물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런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사실 학습 준비물에 대한 아주 그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인식을 갖게 됐고 네. 그래서 학습 준비물이 뭔지 네. 그리고 학습 준비물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 생활용품이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냥 그 대형 유통 센터 같은 데가 네. 오히려 더 그 이익을 맞습니다. 얻게 되는 한꺼번에 많이 예,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런 소규모 학교 앞 문구점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까지도 네.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네. 하게 됐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애초에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라는 것은 맞벌이 가정이나 형편이 좀 어렵거나 여유 있거나 한 가정의 준비물이 일괄적으로 부모들의 고통 없이 네. 때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려고 했던 제도인데 네. 취지는 좋았으나 이 문제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그쪽에 썼던 지출 내역을 보니까 다른 쪽에도 지출이 네, 된 것 학교 같고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다 쓰이니까. 보니까 예. 그리고 문제는 또 학교 앞 문방구와 같은 소규모 상인들의 네. 피해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을 보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참 재밌는 건요. 의원님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 일가 친척들이 뭐 막 사주거든요. 네, 공책도 사주고 그러죠. 그게 예. 다 필요가 없어요. 네.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범위를 정한다라는 게 우선 귀에 번쩍 들어옵니다. 네. 그럼 이 실제로 학교와 문방구 피해에 대해서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네. 뭐 떡볶이를 같이 판다든가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좀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또 식품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부모들의 제재가. 이제 걱정도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학용품과 관련해서는 학습 준비물은 사실 학용품의 범위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학습 준비물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문구점에서는 이제 수요가 없어지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규모 문구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함께 그러니까 학교에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경쟁을 하되 네. 대형 그 이런 대형 업체들만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 이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한 그 규모가 되면 네. 경쟁 입찰을 하되 그 학교에서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학교 장터라고 하는 이런 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네.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좀 이 법은 아닙니다. 네네. 이제 여기에 이 법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데 그 학교 앞 소규모 문구점들이 지금까지 그냥 몇 년 지나면서 계속 불이익을 맞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문 닫는 수밖에 곳들이 없는 속출하고 굉장히 있어요. 많아요. 예, 예. 이게 옛날에는 학교 앞 문구점들이 아이들의 무슨 사랑방 같이 맞습니다. 부모들의 무슨 정보도 뭐 서로 교류하고 뭐 이제 네. 아이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맞아요. 부모들이 이제 예. 또 일명 걱정하는 측면들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이 법하고는 별도로 학습 준비물을 학교 앞 소규모 문구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제 제가 지난 국감 때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교육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네.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하는데 혹시 걸림돌 없으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4월에 제가 토론회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토론회 때 교육부도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몇 차례 또 정책 협의도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학습 준비물에 왜곡된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이제 잘 파악을 하게 됐어서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면 학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교육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법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올 상반기 내에 네.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개정안의 실효성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올해 추진하고 싶은 현안,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면 대다수가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그럼요.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교육은 그냥 말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와 가정과 그 마을이 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잘 키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네. 혁신교육지구로 저희 고양시를 만들고자 지금 이제 지역의 여러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네. 또 여러 해당 이제 기관에 계신 분들 이렇게 TF를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혁신교육, 혁신학교 이런 경기도에서 네.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 평가를 6개 지구로 나눠서 이제 했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그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 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제한되거나 그렇게 약간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을 공동체라는 네. 단위로 온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개념으로 그런 네. 관점으로 확대해서 혁신교육지구 고양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속한 저희 일산 지역에 일산 네. 동구 지역에 그런 마을 공동체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를 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좀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예전 임기 시작할 때부터 그 1년 동안 준비해서 발의해 놓은 그 교육 환경 네.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그 여러 유해한 시설이나 또 이제 등하교 길이나 위험한 요소들을 없애고 네. 안전하게 학교에 가서 또 건강하고 안전한 쾌적한 환경에서 그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교육 환경 관련 법을 그건 제정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을 올 상반기 안에 이것도 또 꼭 그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아유, 하실 일이 많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